이번 시간은 19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단 요것도 요 설명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문제 몇 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급부를 이만큼 했는데 반대급부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적 가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경솔한 상태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혀 일반적 사회 경험이 부족한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이걸 다 갖출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궁박은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이 궁박이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모두 다 궁박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 계속적인 것 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솔은 뭐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걸 주의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라고 본다면 여기서 또 얘기하는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죠. 해당 영역,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했다 그래서 이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활 체험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것. 그래서 과거에는 전업주부들은 무경험자라고 보통들 얘기를 했어요. 104조에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판례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게 있죠.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에요. 이거는 표의자에 관한 요건이에요. 객관적으로 가치가 너무 큰 걸 주고 너무 작은 걸 받았다 그런 얘기고요.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가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폭리의 악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폭리의 악의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알고 이용까지 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고만 들어가면 안 되고 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용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다 갖추어지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무효는 반사회적 행위 103조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최근의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 줬어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일 때는 무효행위 추인은 불가능해요. 그럼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싹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왜 무효인지 모두 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도 주관적으로 궁박 또는 경솔 상태에 있었음을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었다, 알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정되는 게 있으면 그건 입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싹 다 입증해야 된다. 요거고요. 그럼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적용 범위를 한번 보시죠. 적용은 유상계약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상은 그러면 계약은 당연히 적용을 하겠지만 단독행위도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그럼 이거는 그냥 딱 찍어서 채권의 포기라고 하는 걸로 묘사가 돼서 나옵니다.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상행위는 일방적으로 급부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상행위는 뭐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증여. 그 다음에 기부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경매와 같은 행위 원래는 경매는 조금 주고 많이 받아야 잘한 경매 아닙니까?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 더 이게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 일종의 불법행위인데 불법의 원인이 여기에만 있는 거지 여기는 불법행위 한 게 아니라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여기는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쪽은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일체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돌려달라 그러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리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있을 수 있죠. 이 전득자, 뭐 병이라고도 하고 전득자라고도 하는데, 전득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권리 취득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자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여기서 문제 몇 개 이렇게 답 암기하듯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틀린 겁니다. 요것도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요 설명 가지고 확인하시고, 2번에 뭐가 틀렸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증여에는 적용하지, 무상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증여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요거를 한 판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답을 골라내느냐 못 골라내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요 거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이러한 거래는요,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행위를 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일반적 생활 경험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답으로 골랐네요. 자, 그러면 28에 나왔던 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 틀린 건 또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대리인이 했을 때 4번입니다. 4번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에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그 5번에 보시면, 자, 5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아,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이건 객관적 가치죠. 나름대로 이것도 제가 선물 받은 물건인데 일반적으로 살 때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겠지만 선물해 준 사람이 제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가치가 불균형이 있어야지, 주관적 가치는 얼마든지 10,000원, 2만 원짜리도 100만 원 이상의 주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에 있는 지문도 잘 나와요.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엔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건 궁본, 경무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암기하실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문제 맞히는 거고, 이건 100%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31번 시험 본 중에서 28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시면요.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겠다. 아, 이게 지금 답이네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 설정행위,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서 강제집행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근저당 설정행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소유권 이전행위 모두 다 사람의 본능에 기초한 것이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또 상대방에게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반사회적 동기가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동기가 표시되어 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그 동기의 불법을 이유로 또 무효도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송에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래요.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루 일과 포기하고 나와야 되죠. 하루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월급이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걸 하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타고 교통비, 식사비 이런 정도를 일실손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인 거예요. 이걸 일실손해, 하루에
일가적인 손해다라고 해서 그걸 일실손해라고 합니다. 이 일실손해 정도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초과한 거, 용인되는 수준을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번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오표시 무효에 관한 문제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예,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두 개가 있었다. A 토지와 B 토지가 있었는데 실제 매매의 합의는 A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A 토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걸 B 토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물 인도도 을이 A 토지를 인도받은 겁니다. 갑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의 매매 합의는 A 토지에서 합의했는데 지번을 잘못 착각을 해서 표시는 B 토지에다가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B 토지로 표시했으니까 B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겁니다. 이 B 토지에 대한 표시는 매매도 하지 않았는데 매매한 걸로 표시했으니까 이거는 무효죠.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등기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등기니까 말소 청구해야 되죠. A 토지에 대한 매매는 무조건 이거는 유효죠. 유효고 자기가 원했던 땅을 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착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있고 아직 A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요 정도면 아마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을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총체적으로 지금 요게 을로 바뀌면 되는 것이고 우리 문제는 요게 갑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고 요게 X 토지, 요게 Y 토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이걸 X, Y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냈대요. 그럼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완전히 유효죠. 이게 답이네요.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토지에 성립했다. 3번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땅을 그대로 취득을 했고 표시만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게 O 표시죠. Y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것도 틀렸어요. 착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토지, Y 토지 어디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21번입니다. 21번은 이제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거죠.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제 이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이 있다.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할 것이냐 규범적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자연적 해석이 뭐냐.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표시가 뭐라고 됐든 관계없이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오 표시 무효의 원칙 그래서 신, 상, 알, 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오 표시 무효의 원칙도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표시가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죠. 이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뭐라고 의도했던 관계없이 표시한 대로 이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뭐 한 대로요? 표시한 대로 법률행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신상 RO 이외의 나머지 재산상 법률행위는 재산행위는 전부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의사는 얼마란 얘기죠? 의사는 98만 원에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잘못해서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시가 됐다. 그리고 을이 승낙했는데 이후 X토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줬답니다. 여기는 두 가지죠. 법률행위 해석과 이중매매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으려고 했습니다. 을에게 98만 원에 팔라고 했는데 표시는 89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병에게 158만 원에 또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대죠. 그럼 이중매매하고 법률행위 해석하고 두 가지 문제가 섞인 문제죠. 자, 그러면 틀린 건데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사기는 아니죠. 이중매매잖아요. 그리고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법률행위에 피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법률행위를 직접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 원에 성립한다. 그렇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이 뭡니까? 표시한 대로 성립해야지. 다만 상대방이 98만 원짜리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98만 원이 되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한 대로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거고,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유효라고 했죠. 적극 가담해야 무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원칙이 그런 거예요.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했다. 그럼 미리 합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알았다는 얘기죠. 89만 원짜리. 그럼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89만 원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었죠. 만약에 적극 가담했으면 얘는 권리 취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 취득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도 이중매매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가 칠판에 전 시간에 그려드렸고 이번 시간에 그려드린 내용 있죠. 요거 두 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 해석 문제와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 요거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이거 오표시 무효에 관한 문제, 요 세 가지가 지금 여기 결합이 된 겁니다. 결합이 돼서 문제를 냈습니다. 굉장히 문제는 좋은 문제면서 난이도는 꽤 높았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 첫 분야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된 거 지워졌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요 내용하고 요 전 시간에 했던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요거 부분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혼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도 그려라 그러면 중얼중얼 하면서 혼자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묶으면 1.5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5문제라는 얘기는 잘 되면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